네, 안녕하세요. 원오프닉스 대표 양지철입니다. 그 앞분이 앞분이 되게 심플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시간적 부담을 좀 덜어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개발자 행사에 CEO가 와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가 무슨 인생을 개발했다라는 얘기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개발자의 DNA를 타고났지만 CEO를 꿈꿨기 때문에 저는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개발자 DNA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개발자와 관련된 글을 참 많이 읽습니다. 뭐 신문부터 시작했고 하루에 블로그만 500개를 읽는데요. 얼마 전에 한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개발자, 미국 개발자를 비교하는 기사가 났는데, 한국에서 개발자라는 직업은 기피 직업이고요. 똥값을 받는 직업이고, 심지어 비전도 없다고 합니다. 뭐 개발자로서 여자를 사귀는 방법? 여자분들 기본적으로 개발자라고 얘기하면은 고리타분하고 일에 미쳐 살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 보는 개발자는 다릅니다. 선호하는 직업이고 정말 금값이죠. 뭐 8천만 원에서부터 1억, 2억까지 가는 개발자의 몸값. 비전 쩔죠. 미국 사회에서의 비전은 정말 쩌는데요. 똑같은 개발자인데 천사와 악마를 보는 듯이 한국과 미국의 개발자를 보는 모습은 참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죠? 그 신문 기사에 아무도 모르는 그 댓글들이 뭐라고 남겨져 있냐면은 난 개발자로 살기 때문에 쪽팔리다 라는 댓글이 있기도 하고요. 난 개발자로 살아서 참 죽고 싶다 이런 댓글이 남겨져 있기도 한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 두 가지의 감정을 갖고 계셨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좀 믿거든요. 개발자 출신에 대한 흔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 출신 CEO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돈 벌 줄 모른다, 그리고 꽉 막혀 있고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고 저렇다고 규정을 해버리고 나니까 개발자 출신 CEO로서 참 험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 녀석은 돈을 잘 못 벌 거야 라는 색안경을 끼고 살았고, 2008년, 2009년, 2010년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온오프닉스는 곧 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2년 현재 살아있죠. 물론 개발자 DNA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소통을 하기보다는 주장을 하길 좋아하고요. 공감을 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싸우기를 원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위너이고 싶어 하죠. 항상 이기고 싶어 합니다. 네, 우린 이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죠. 개발자에서 CEO가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85년생 28살이고요. 그때 태어나서 이게 되게 빵 터지시는데요. 7살 때 MSX2라는 컴퓨터를 처음 만지게 되는데, 우연찮게 제가 개발자 DNA를 타고났다라는 게, 아버지가 시티은행에 다니셨는데 아버지 회사에 다니던 여직원이 시집을 가면서 아들 있다고 하셨죠 하고 MSX2를 아버지께 버리고 갑니다. 그 버리고 간 MSX2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팩 꽂으면 게임, 팩 빼면은 베이직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인생을 시작을 했고, 95년도에 천리안을 통해서 PC통신을 시작해서 나우누리와 천리안 다 내 아이디가 아닌 남의 아이디를 갖고 PC통신을 시작했는데, 97년에 아까 그 유영목 이사님께서 발표하신 알짜 리눅스를 통해서 리눅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또 리눅스 공동체 세미나에 참여하는 이제 초등학생이었죠. 그때는 리눅스 공동체 세미나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이 되어서 형들이 막 맥주 이런 피처로 막 마시고 있는데 와 간지난다. 저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뭐 조혜진 과장님이나 유영무 이사님과 IRC에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사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RTFM이라는 저 단어인데요. 제가 IRC에서 저 단어를 엄청 많이 듣고 저 단어와 함께 제가 지라인과 밴을 당했거든요. 야, 매뉴얼 읽고 와서 질문해 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눅스로 하다 보니까 호스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해킹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해킹에 관심을 갖다가 2002년에는 웹 개발을 하게 되고요. 2003년에는 기획자로 변모하게 되고, 사업기획자로 변모하게 되고, 컨텐츠 기획자로 변모했다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 그 다음에 CEO가 됐는데요.
그 개발자를 하는데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개발자 힘들어 하지 마. 본인들은 개발자로 살고 있으면서 저보고 힘드니까 하지 말래요. 아, 이거 왜 그런 소리를 하지? 넌 대신에 개발을 할 줄 아는 기획자가 되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개발을 할 줄 아는 기획자가 되는 것이 맞을까? 근데 재미나게도 이 개발자로부터 CEO가 되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인생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변모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우리랑 일반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기획자가 되려고 하니까 기획자가 왜 맨날 개발자와 디자이너들과 싸우는가를 이해해야 했고, 디자이너들은 왜 그렇게 자존심을 걸면서 우리랑 싸우려고 하지? 를 이해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인문학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을 공부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죠. 아, 나는 위너가 아니라 토커가 되고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겠다. 재밌게도 저를 CEO로 끌고 가려고 했었는지 저 많은 기술적인 변화가 있는 동안에 저한테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95년에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PC통신을 시작했을 때 부모님은 사업을 시작하셨고 97년에 IMF가 떡 오게 되었고 제가 호스팅에 관심이 많았던 99년에 부모님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부모님과 같이 살지 못하게 되는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게 되었고 해킹에 관심이 있었던 2000년도에는 빚쟁이들과 싸우면서 제가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야 되는 독립생활이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독립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납품하고 서버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나니까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웹 개발에 한참 관심이 있었던 시기에 첫 번째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을 열심히 하고 뭐 SBS 8시 뉴스, MBC 다큐멘터리 이런 데 출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기획자로 변모하려고 생각할 때쯤에 두 번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고3이라는 나이에 빚 2천만 원을 지게 되고요. 빚 2천만 원을 지고 나니까 막 세상이 다 막 염세적으로 보이고 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였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돈을 벌까? 나는 어차피 CEO가 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직장 생활을 하자. 라는 생각이 2004년부터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비청산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컨텐츠 기획자, 프로젝트 관리자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세 번째 창업 온오프믹스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개발자에게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 세 가지입니다. 고3 나이에 빚 2천만 원, 2004년 1년 만에 제가 다 갚았거든요. 제 능력으로. 빚더미에 앉아도 여전히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이유는 제가 개발자로서 살면서 3시간 자고 그러니까 한 달에 4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개발자이다 보니까 개발자 출신 CEO다 보니까 개발자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편하게 얘기가 돼요. 이거 개발해야 되는데 얼마나 걸려? 2주? 웃기지 마. 뭐 1주 반이면 개발할 수 있잖아. 이렇게 설계하면 되잖아 하고 얘기하면서 제 스스로 설계를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았고 그 다음에 그런 소통 자체가 개발자들이 온오프믹스에 그러니까 온오프믹스는 이직률이 참 낮은 회사로 유명한데 이직률이 낮은 이유 자체가 CEO가 개발자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개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그런 기사들을 보니까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개발자들은 스스로를 되게 가치를 낮춰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개발자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메이크 머니, 지속 가능한 메이크 가치, 그러니까 가치와 돈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개발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정말 창조주가 뭔가 태양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표현할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뭐든지 잘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아이디어를 누가 가져다 주면 그것을 실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값진 사람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창조주의 모습을 갖는 것이 가장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사진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사실 우리는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저그 종족의 그 애벌레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부활을 해서 이걸로도 변하고 뭐 뮤탈리스크로도 변하고 히드라로도 변하고 하는데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IT 쪽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갖고 있는 개발 능력과 내가 개발하면서 본 통찰력을 통해서 CEO가 될 수도 있고 CTO가 될 수도 있고 COO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도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과연 디자이너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 기획자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기획자 출신 CEO들은 망하면 통닭집을 차립니다. 왜냐하면은 기획서를 써서만으로는 가치를 창출하기가 힘들거든요. 기획서로 썼던 것이 개발자에 의해서 현실화돼야지만이 그것이 가치 있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획자든 디자이너든 그 누구보다도 개발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나 여론에서 얘기하는 개발자를 폄하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개발자들 스스로가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개발자로서 그 괴롭고 힘든 이유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기반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페이스북 지금 성공하고 전 세계에 많은 그 각광을 받고 있고 회사 가치가 막 1조가 넘어가고 IPO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거 우리 개발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역시도 우리가 개발해 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 너네는 어떠니까 너는 어떠니까 쉴 새 없이 규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수지가 말합니다. 넌 날 모른다고 이런 놈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여론과 사회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네 내 인생 개발자로서의 내 인생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었던 개발자라고 하면 회사에서 시키는 일 말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CEO가 조금 띨빵한 것 같다 그러면은 CEO를 내가 설득해서라도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개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공감하신다고 하면 일단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요. 우리 인생을 코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1년 후에 여러분의 삶, 5년 후에 여러분의 삶,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개발자들을 무시하는 사회에서의 개발자가 아니라 개발자들을 존경하고 개발자들을 사랑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